김다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5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민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98년 5월 28일 대한민국 성남에서 태어난 다현은 재봉사인 어머니와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삼남매 중 장녀인 다현은 항상 민재를 돌보는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과외를 하고 공원에 데려가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장난기 넘치는 성격의 민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비 오는 어느 오후, 다현은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던 중 민재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트럭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고 다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차가운 그의 몸을 껴안고 목소리가 쉰 채 울었습니다. 마치 심장의 일부가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일기에서 다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꿈을 쫓기 위해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면 민재는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 그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으며 오빠가 떠난 후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얻은 명성과 성공이 그 상실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민재와 같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은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날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다현의 커리어는 K-팝과 연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압박과 희생으로 인해 그녀를 울게 만든 수많은 좌절과 순간들도 있었지만 영감을 주면서도 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13세의 다현은 부산에서 열린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소울풀한 목소리로 고디의 To My Mother를 불러 호라이즌 엔터테인먼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로 이사하여 4년 동안 보컬 트레이닝, 안무 학습, 가족과 떨어져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2017년 19세의 다현은 6인조 걸그룹 루미나리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우아한 외모, 긴 검은 머리,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다현은 빠르게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루미나리의 데뷔 싱글인 스파클은 경쾌한 멜로디와 회복력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멜론 차트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고 2017년 서울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첫 앨범인 다운은 25만 장 이상 판매되어 루미나리를 가장 눈에 띄는 네 번째 세대 K-팝 걸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현은 강력한 리더십과 팬들과의 친밀함으로 사랑받으며 팬사인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팬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드라마 달빛 아래서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여성 수진 역을 맡아 연기에도 도전했습니다. 이 역할로 AMB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다현은 2021년 영화 침묵의 파도에서 조연을 맡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뮤직뱅크 진행을 맡는 등 주요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며 매력과 프로페셔널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현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0년 루미나리는 멤버 한 명이 불법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큰 스캔들에 휘말려 보이콧을 당했고 리더인 다현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룹의 세 번째 앨범 섀도우즈는 8만 장밖에 팔리지 않았고 소속사는 2022년에 그룹을 활동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현은 멤버들을 보호하고 그룹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점차 회사를 떠나자 그녀는 기자회견 후 스튜디오에서 울었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23년 드라마 별이 빛나는 밤에였습니다.
다현은 주연을 맡았지만 연기에서 감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드라마 아이돌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연기 연습에 밤을 지새우며 지쳐 불안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다현이 울었던 순간은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연습으로 긴 하루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민재에 대한 슬픔을 숨겨야 했을 때였습니다. 뮤직뱅크에서 그녀는 팬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격려의 말에 감동했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진실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현은 자선 사업에 참여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 끈기 있게 노력했으며 2024년에 발매된 그녀의 자작곡 메모리스는 상실에 대한 가슴 아픈 가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다현의 업적은 단순히 그녀의 커리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긴 데 있습니다. 데뷔 이후 다현은 노래, 춤, 작곡, 연기를 모두 할 수 있는 만능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2023년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이유와 이하이 같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노래를 쓰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메모리스는 큰 진전이었지만 그녀는 슬픔을 극복해온 자신의 여정을 담은 100% 자작 앨범을 제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림과 노래를 좋아했던 민재를 기리기 위해 성남의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음악과 춤을 배울 수 있는 예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희망 브리지와 같은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현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머니를 위해 드레스를 만들어 드리거나 함께 요리하기 위해 성남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음악 아이콘이 되는 것부터 지역사회를 돕는 것까지 이러한 목표는 점점 심해지는 압박감과 악화되는 정신건강 속에서도 그녀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김다현의 사랑과 결혼은 짧고 후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연애와 커리어에 얽매인 싱글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다현은 결혼한 적이 없지만 2021년 호라이즌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프로듀서인 민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루미나리의 두 번째 앨범 작업실에서 만났고 민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다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교제를 시작했고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거나 밤에 한강을 산책하는 등 자주 만났습니다. 민호는 다현이 민재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었고 울고 있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일본의 한 회사에 취직하면서 다현에게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1년 만에 끝났습니다. 루미나리의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음악적 꿈을 가진 다현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헤어졌고 다현은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다현은 민호가 건넨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을 슬픔을 간직한 채 간직했다. 다현에게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이돌 활동 때문에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일기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썼다. 어떤 연애든 대중의 시선이 닿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호와의 이별 후 다현은 음악과 가족에 집중하며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았지만 추억과 같은 슬픈 사랑 노래를 작곡하며 자신의 감춰진 감정을 표현했다. 김다현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8월 20일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진정제 과다 복용으로 2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재의 죽음 이후 조용히 그녀를 괴롭혔던 우울증은 경력 실패와 소셜미디어의 압박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다현은 친구 및 동료들과 소통을 줄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 안에는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민재야, 곧 보자. 엄마,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슬픔을 표했습니다. 다현의 장례식은 202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천 명의 팬, 동료,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은 순수함의 상징인 흰 국화로 장식되었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피아노가 그녀 옆에 놓였습니다. 루미나리 전 멤버와 태연, 화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추모의 뜻을 전하며 다현의 스파클, 메모리즈 등 히트곡을 열창했습니다. 팬들은 장례식장 밖에 줄을 서서 꽃, 편지, 사진을 남겼고 많은 팬들이 다현의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현의 어머니 김혜진 씨는 다현이 데뷔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꼭 껴안고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로 마무리되었으며 젊은 아티스트들이 다현의 노래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다현의 어머니 김혜진 씨는 2025년 9월 달에 장례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슬픔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다현은 항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예민한 아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현이 성남으로 돌아와 방에 조용히 앉아 음악을 쓰던 밤, 민재가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떠올렸다. 다현은 온라인에서 악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울었고 재능이 부족해, 얼굴만 예뻐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혜진 씨는 다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두렵다고, 마치 자신의 아픔이 묻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현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다현이 자신을 꼭 껴안으며 엄마,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했던